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다시 만나뵙습니다. 네, 한밤 기막힌 투자의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네, 한밤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바로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접속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989 긴본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요일 방송 함께하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네, 이번 주가 저는 한 최근 4년 내로 가장 힘든 주가 아니었나. 지수가 이렇게 쉽게 그것도 훌러덩 그리고 좀 대책 없이 빠지는 이런 시장이 사실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고요. 네. 옵션만 따지고 봐도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이 10배 이상 난 거 보면은 외과에서 10배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이 흔들렸던 적은 저는 이제 크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2008년보다는 더 괜찮은 시장이고요. 2008년에는 뭐 장중에 하루에 뭐 10%도 빼버렸으니까. 근데 2008년 비교하면은 크게 빠진 적은 아닌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에 비하면 크게 빠진 적은 아닌데, 그 이후로는 지금 가장 크게 밀리는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셨을 거고 일주일 동안 대응하기 너무 어려웠을 건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 수익이었던 종목들이 손실로 전환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손실이었던 종목들 몇 종목 있었는데 그 종목들 손실이 더 커졌어요. 커지고 뭐 20% 마이너스 20% 손실 나는 종목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 드립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이제 많이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 ETF, ETN을 같이 매매했던 그쪽 이제 방 노란통 메신저 그쪽 방에서는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심지어 빅스나 이런 수익들이 상당히 잘 났는데,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만 진행했던 방들 같은 경우,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쪽은 지금 계속 사실 수익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파생상품 ETF, ETN 쪽은 수익이 계속 좋았고, 뿐만 아니라 칼리 김동원 전문가님이 이번 주 계속 수익을 내다 보니까 네, 엄청 났더라고요. 파생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파생에서 수익이 나면 이게 보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를 둘 다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또 같이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7회 모의투자 대회뿐만 아니라 무료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마음 먹고요. 이번에 딱 하고 나서 이런 일이 겪고 나서, 전 사실 이런 일 겪기 전에 미리 좀 교육을 계속 드리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뭔가 계기가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파생상품 ETF, ETN 거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다짐을 한 게, 강제로라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진짜 멱살잡고 끌고 가야 된다, 무조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 밤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교육을 계속 진행할 거고, 오늘이 이제 6월 17일 금요일인데 오늘 또 할 거고요. 계속 진행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에 마스터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수익을 낸다, 이런 다짐과 함께 이 시장을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슬퍼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요. 이러한 상황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고요. 모의투자 대회 그리고 무료 교육까지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우리 시작은 한 주간의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은 투자 포인트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네, 본부장님, BTS 좋아하세요? 저 암입니다.
저 아미입니다. 저. 아, 아미셨구나. 제가 몰랐네요. 제가 감히 몰랐는데 BTS가 이번 앨범을 기점으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솔로 앨범을 지금 한참 준비 중인 제이홉을 시작으로 앞으로 솔로 앨범에 집중한다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리더인 진이라는 멤버가 곧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군대를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TS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는 한국인 팬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그래서 자칭 아미인 BTS를 사랑하는 본부장님으로부터 K-팝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게 하이브가 매출의 의존도가 BTS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하이브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하이브라는 회사는요.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네. 라인업이 상당히 많아요. 저 저스틴 비버, 예,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저스틴 비버가 콘서트로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하이브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익률이 적습니다. 이익률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BTS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BTS가 해체냐 해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활동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제 하이브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는 당연히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BTS를 가지고 지금 하이브는 BTS가 가을쯤에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월드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월드 투어가 날아간 거죠. 가장 중요한 콘서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월드 투어를 사실 세븐틴까지는 월드 투어가 지금 확정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BTS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나온 거죠. 이 상황이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무언의 정부에다가 압박하는 약간 무언의 약간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BTS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앨범도 막 냈는데 앨범도 막 내서 활동을 막 스타트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확하게 결론을 내달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암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 올림픽에서 3위 안에만 들어서 금면제예요.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 따면 면제. 네. 근데 빌보드 1위 했는데 왜 면제를 안 시켜주냐고요. 아니 1위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운동 선수만 해줘야 됩니까? 국기 선양은 여기서 더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결론을 내달라. 얘기 논의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결론을 좀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좋은 해법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하이브가 반등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월드 투어가 날아갔기 때문에 월드 투어에서 하이브가 여기서 실적을 거두려고 하는 이 금액 자체가 월드 투어 했을 때 얼마가 더 떠야 되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800억 정도가 월드 투어에서 떠야 돼요. 네. 그럼 800억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날아간 거기 때문에 이익으로만 800억을 내기 드리는 겁니다. 이익으로만. 이익으로 800억이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지만 하이브의 실적을 하향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을 지금 노리시지만 안 되고요. 일단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한 16만 5천 원까지 반등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하이브를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플랫폼 관련주고 멤버 솔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솔로 활동의 파급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부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반등의 여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우르르 이제 같이 나머지 엔터 관련주들은요. 왜 밀렸냐면 그냥 지수가 밀렸으니까 밀렸어요. 밀렸는데 SM이 그나마 가장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네. SM이 가장 잘 버티고 있으니까
SM을 좀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콘서트 역시 강한 곳은 SM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M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핑크가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도 지금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SM보다 지금 못 버티고 밀리고 있잖아요. 못 네. 버티고 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랙핑크가 어떻게 스텝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YG는 그 전에 이제 지지 라인인 요 라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현재 지금 약 46,500원 라인, 46,500원 라인인데 이 46,500원 라인을 아직 하나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저. 근데 바로 노리시면 안 되고요.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으니까 깨지고 나서 반등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보시는 전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일단 JY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사실 JYP가 걸그룹 쪽은 뭐 거의 상당히 좀 강세인 곳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JYP가 이제 그나마 좀 덜 밀렸죠. Y가 제일 크게 밀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에서 얘가 지지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JYP도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죠. 약 52,500원짜리. 그래서 이쪽 라인을 확실히 지키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여름, 가을 되면은 콘서트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도 역시 7월 9일 날 벌어지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렉 페스티벌이 있어요. 예, 클럽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저도 거기 참가합니다. 저도 참가하는데 그런 것들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 좀 더해서 궁금한 게 마침 저도 어저께 싸이 흠뻑쇼 티켓팅을 했거든요. 성공을 네, 했는데 싸이.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름 대비해서 이렇게 티켓팅과 콘서트가 많다면 티켓팅 관련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티켓팅 관련주로 그레디언트가 제일 유명한데 네. 사면 안 되겠죠. 아. 지금 그레디언트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옛날 그레디언트가 옛날 인터파크예요. 인터파크인데 예, 제가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지켜보시지 말고 그냥 스킵하자, 예, 패스하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티켓팅하는 회사 나머지 회사들 다 중소 군소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딱히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즘에는 각자 기획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티켓팅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위버스 플랫폼 내에서 BTS 표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팔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 부분은 좀 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한번 얼마나 우리가 노란톡에서 정말 좋고 알찬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어가고 싶은데요. 언급했던 뭐 우리 빅스라던가 ETF, ETN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도 우리 미소 짓게 만드는 종목들을 방송에서 한 달 전, 또 지난주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히든 종목으로 언급된 뒤에도 우리 노란톡 안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토요일, 일요일 방송과 함께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교육도 하고 정확한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을 받아 가셨는데요. 한번 이번 주도 노란톡에서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대로 좀 얘기 드리자면 정말 힘든 장에 종목이 계속 폭락했어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좀 노리고 있었던 게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주항공 쪽이었는데 맞아요. 누리호 때문에. 근데 누리호가 발사가 연기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좀 밀렸고 항공우주는 그리 따지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제가 제노코라는 종목을 공략했다가 제노코가 좀 손실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했냐 결국 단기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단타를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저희가 이때 제가 공언을 했어요. 화요일날 한밤의 귀박기 투자 방송에서 제가 공언을 했어요.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제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AI 팀다터K 급등주 포착 시스템 가지고 단타를 하겠다. 단타 진행하겠다니까 반드시 들어와라. 다들 모이셔라. 다들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예, 이날 이제 노을이 딱 잡혔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노을? 봅니다. 노을 6월 15일 날 노을
노을이 딱 잡혀서 바로 수익이 8%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8%까지 나온 상태고 여러분들이 잘 믿지 못하실 것 같아서 실시간 채팅으로 했던 내용을 다 써놨어요. 다 이거 캡처해놨어요. 자, 노을 현재 9시 7분에 포착가 7,770원, 7,770원에서 바로 급등하니까 8,340원의 절반 수익 실현 했죠.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단타 종목이거든요. 지금 단타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워낙에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종목이 다 수급이 다 빠지니까 네. 일부 테마성 종목들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다. 싹 다 몰리고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고 이제 그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자, 목요일 날은 또 단타가 또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단타가 또 있었는데 목요일 날 단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 날 단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목요일 날 단타도 정말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란톡 안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뭐 실시간 지금 이슈, 저희가, 뉴스, 예. 네. 제가 보시면은 이날은 저희가 김지송 MC가 김지송 연구원이 미코바이오메드를 공략했어요. 미코바이오메드 공략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코바이오메드가 수익이 별로 초반에 안 좋았어요. 초반에 안 좋았는데 제가 미코바이오메드 어제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공략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예, 미코바이오메드 바로 수익으로 전환해서 급등해서 미코바이오메드 공략한 거 저희가 바로 진행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오늘은 그래도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자,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모화학 보이시나요? 10시 57분 오늘 10시 57분에 코스모화학 17,800원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코스모화학 10시 57분 볼까요?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 자, 분봉을 볼게요. 10시 57분, 10시 57분. 여기 있네요. 10시 57분. 자, 10시 57분에 저희가 17,800원에 들어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인데 지금 17,700원, 17,700원, 800원 왔다 갔다 여기 17,600원까지 밀렸죠. 충분히 샀겠죠. 17,800원이면. 네. 그쵸? 그러면서 쭉 상승했네요. 네, 쭉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노란톡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떠먹여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단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단타라도 지금 단타 수익이라도 지금 계속 내고는 있는데 사실 이 기존 보유 종목들이 밀리는 거에 역부족이긴 합니다. 사실 역부족이긴 한데 이럴 때 ETF, ETN을 하셨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이런 거 얼마 좋아요, 여러분. KB 스타, KB 스타, KB 스타, 뭐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도 있고요. 네. 선물 인버스 2X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2,700원이었던 게 3,000 오늘 3,165원까지 급등했어요. 자, KB스타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그다음에 ETF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진짜 KB스타 해가지고 여러분 이 KB스타가 대표적인 그냥 제가 ETF 공략한 걸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KB스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자,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KB스타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볼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추세 우상향. 주구장창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인버스를 해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국채 선물 인버스를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반드시 드립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해주시겠요, 여러분. 우리 TMV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해주식 TMV. 네. TMV 보세요. 지금 TMV 이날 하루에만 6월 14일 날 하루에 4%. 근데 좀 밀리다가 장중 7%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마감했는데 금리 오르면 계속 오릅니다. 이거 고가 돌파했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고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TMV는 또 이게 또 레버리지 3배짜리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 빠릅니다. 제가 들어간 게 이란인데 $100 밑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111달러 이미 수익률은
2%를 넘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도대체 왜 안 하나요? 아니 ETF, ETN 하라고 네.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제가 한 명씩 설득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네, 그래서 마침 이번엔 제7회 모의투자 대회와 함께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때 ETF, ETN에서 공부도 하고 좀 두려웠던 마음도 좀 내려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수익이 한 요 정도 뿐이지만 카리 네. 전문가님 지금 이번 주 내내 수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번 주 내내 수익인데 이번 주에만 한 1,000만 원 했을 거야 아마 수익.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식으로 밀린 막 5,600만 원 손실 파생으로 이미 만회하고도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거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요 관련된 내용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교육 강의 다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따다닥 교육 강의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선 계속 우크라이나 이슈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작지의 25%를 상실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게 불가능하다란 말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를 봉쇄하면서 농산물의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료, 비료, 사료,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지난달, 올 초부터 언급 드렸던 종목들과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 본부장님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및 관련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솔직히 난전이에요, 난전. 난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냥 전선이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서 한 치 앞도 서로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에 세베로도네츠크를 도대체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한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네. 러시아는 러시아 언어가 좀 다른가 봐요. 우리 전 세계하고 이렇게 점령했다는 점령 다 해야지 했다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점령 안 한 거잖아요, 아직. 네. 점령 안 한 건데 여튼간에 지금 싸우고 있다 여기서 주구장창 싸우고 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하고 이 헤르손 지역에서 반격을 하고 있고 이 헤르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소모전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포탄을 6만 발로 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6천 발밖에 못 쏘고 있는데 정확히 10배를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약 100에서 200명씩 지금 전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러시아는 그의 2배에서 3배가 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전하고 있고요. 전선이 지금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를 언급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러시아 핵심 측근들이 푸틴 핵심 측근들이 놀랬다고 하는데 노망난 거죠, 뭐 확실히. 개인적인 의견인 건가요? 아니요, 확실히 노망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푸틴은 핵 쏘는 순간 러시아 모스크바 핵 맞는 거예요, 바로. 예, 바로 초토화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러시아가 굳이 푸틴이 핵을 언급했다. 그만큼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풀린다. 전황대로 안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핵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 이 전선에서 돈바스 지역을 먹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또다시. 그래서 추가로 더 전진하겠다. 더 점령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전략 문자나 군수 문자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탄약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인데 중동 사우디에 방문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산유국 보고 증산해라 빨리. 증산하지 않으면 우리 셰일 오일 다시 한다. 예, 이렇게 협박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동에서 아마 결국은 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가 및 에너지입니다. 자, 5주 연속 상승 시황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에 변경을 했고요. 자,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경한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그만 놔도 돼요 이제. NRGU 58% 수익에서 마무리했고요.
타이거 원유 선물 신고가에서 수익하는데 오늘 타이거 원유 선물 한번 볼까요? 타이거 원유 선물입니다. 자, 타이거 원유 선물 ETF입니다. 자, 타이거 원유 선물이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자, 지금 신고가 딱 찍고 바로 좀 밀렸죠. 소폭 밀렸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먹자. 우리 여기까지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하락장에 이 정도 선방 있으면 엄청 잘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유가를 그럼 어떻게 봅니까?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오늘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가격이 40% 정도 올랐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오늘 GSE, 중앙에너비스부터 해가지고 대성에너지까지 전부 다 지금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는 이 유가 에너지는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상승 추세 시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농산물 곡물 관련인데, 자, 아프리카 식량대란 현실화되고 있죠. 국내 비축분 3개월치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한 지가 지금 몇 주가 지나서 2개월치로 줄었을 거야. 아마 지금 2개월치 정도 남아있다. 사료 밀 관련주 위주로 공략해야 되는데 오늘 중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밀 수출 안 하겠다. 중동도. 네. 중동도 밀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바로 사료 비료 관련주도 다 떴어요. 자, 중기 공략주로 지난주 히든 종목이 팜스토리였어요. 전 중기 공략주로 드렸는데 단기에서 성공했습니다. 예, 단기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장이 워낙 안 좋아서 팜스토리가 올라오니까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입니다. 6월 13일 날 바로 월요일 날 첫날 바로 12% 급등했는데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자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 팜스토리를 드리고 그게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잖아요. 그 전날이 이 방송한 게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매매하고 싶으면 월요일 날 매매할 수밖에 없겠죠. 월요일 날 바로 12% 올라갔다는 거,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 바로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곡물 사료 관련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신성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신성홀딩스를 봐야 되냐? 저는 신성홀딩스보다는 일단 이등주들을 먼저 보기 시작할 텐데, 일단 한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팜스토리 아까 봤으니까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들 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뭐 사료 관련주인데, 조비나 오늘 효성 OMB 다 전부 다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확실히 대장주 아니면 이등주만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종목은 공무 관련주로 우리가 또 노리면 되고요. 오늘 사주동화원도 마찬가지 다 위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 약간 좀 계속 시세가 나와서 강한 종목 위주로 좀 보자. 그 종목을 제가 노란통배시 오픈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대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얘기는 좀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방산주 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산주 쪽으로 넘어가 보는데, 자, 현대로템은 모두 수익 완료했고요. 현대로템이 오늘 마침 오늘 현대로템이 오늘 단합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현대로템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드리고, 항공우주 우리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일단 계속 보유입니다. 항공우주. 계속 보유할 거고,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유한다 보고 있고, 누리호 2차 발사 연기로 관련주들은 밀렸는데, 관련주 밀릴 때 뭐 한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관련주도 뭐 있습니까? 뭐 AP 위성도 있고, 뭐 별의별 제노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반드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푸틴 핵 언급 이후에 조정받았는데 오늘 현대 에버다임 막판에 쏴버렸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에버다임 한번 볼게요. 자, 현대 에버다임. 자,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상당히 강했는데, 원래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시초가부터 강한 건 아니었어요. 시초가에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시작했다가 오늘 이게 13시 10분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 관련주들이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재건 관련주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해인인데, 해인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DIC를 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DIC는 꺾였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좀 반등다운 반등 하나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DIC를 우리가 우리 계속 보면 좋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그 다음
이 종목은 이제 농기계와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방면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과 히든 종목 언급될 텐데요. 저희 먼저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과 방위사업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관련주들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 누리호가 딱 누리호 쏠라 그랬는데 누리호 쏠라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분리가 안 돼가지고 고도가 한 700km 고도에서 그냥 이제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고 이번 발사 때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쏘려고 올리고 있는데 첫날은 기상이 안 좋았고 기상이 안 좋은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둘째 날에 결국 시스템에 약간 결함이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일단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사가 지금 8월로 연기된다, 그 뒤로 연기된다 지금 계속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8월 정도면 다시 쏠 것 같고 모듈 교체만 하면 되는 그런 분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때는 그래서 8월 되면 우리가 어차피 우주항공 방산주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하면서 자 그럼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걸 시대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올드 스페이스 시대하고 뉴 스페이스 시대로 나눠야 되는데 이 올드 스페이스 시대 때는 보잉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이렇게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이런 대기업들이 중심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에 딱 들어섰는데 지금은 좀 내용이 달라요.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블루 오리진 뭡니까? 아마존 CEO가 제프 베조스가 만든 우주 탐사선 기업이잖아요. 그다음 스페이스X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네. 거죠. 자, 그럼 버진 갤럭틱, 그다음 원앱 이렇게 원앱은 이제 영국에 있는 위성 발사 회사입니다. 자,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 지금 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025년 지속 가능한 달 탐사선 목표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현재 추범한 상태입니다. 현재 2025년에 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한번 최근에 우주항공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로켓탑 연료가 다단연소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조금 우주항공 가기가 좀 더 쉬워진 상태예요. 다단연소를 딱딱딱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3D 프린팅 제작 방식으로 인해서 전체 위성 발사 비용이 예전에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또 이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기존 통신망보다 연결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위성 통신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 5G 통신 같은 경우는 이 광역대가 이 좁다는 단점이 있어요. 광역대가 좁아요. 그러니까 통신 파장이 길게 못 갑니다. 그러면 기지국을 계속 오밀조밀하게 세워놔야 돼요. 받아서 쏘고 받아서 쏘고 받아서 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지국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는 자기들끼리 뭐 인터넷은 알아서 잘 쓰겠지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걸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너네
일론 머스크 너 내 스타링크 좀 우리 좀 쓰게 해줘.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래 써라. 개방해줬죠. 우크라이나 인터넷 잘 됩니다. 인터넷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이 훨씬 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궤도에서 쏘는 위성이거든요. 저궤도 위성이에요. 저궤도에서 막 이렇게 위성 인터넷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있던 5G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그리고 6G가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나라가 통신 기업들이 결국은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저궤도 위성을 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리호가 원래 딱 해서 올라가면 이게 저궤도 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위성 통신 위성으로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거 성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성 산업하고 그 다음에 위성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위성체 제조 발사, 그 다음 지상 장비, 위성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업을. 네. 그다음 비위성 산업 같은 경우는 도시항공 운송, 우주여행, 희귀 광물 채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성 산업도 이 세 가지가 아닌단 말이에요. 제조 발사, 그다음 지상 장비, 제조 발사한 위성에서 나온 통신 서비스를 지상에서 장비를 받아서 장비를 통해서 받는 그 지상 장비 서비스, 그다음 위성 서비스하는 분야로 나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업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비위성 산업 같은 경우는 UAM 다 아시겠죠? 도시항공 운송, 그다음에 우주여행. 요즘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다 우주여행 가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물론 비쌉니다만은 자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희귀광물 채굴인데 희귀광물 점점 우리 이제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해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희귀광물이 묻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지구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우주산업 역시 정부에서 주도했는데 우리나라 산업은 이렇게 좀 대부분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항공우주가 기체 조립하는 역할을 좀 맡고요. 하나 시스템이 진동저감 부품 통신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밸브 쪽, 그 다음에 솔루션 쪽 진행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 수신 단말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고요. 일단 국내 기술 수준이 역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다 갖다 줬어요. 네. 너네 이렇게 만들어? 우리 이렇게 했어. 너네 이렇게 만들어? 근데 자체 개발로는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빠른 수준의 기술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내년 8월에 그게 있죠. 다누리. 내년 8월에 우리나라가 뭐랍니까? 달로 우주선을 쏴요. 예, 그 이름이 네. 다누리죠. 예, 다 누려라 이렇게. 예, 누리호 다누리. 약간 라임을 좀 맞췄어요. 네. 예, 라임 맞췄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개발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빠른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서 좀 도와줍니다. 달 궤도 진입 기술부터 해가지고 네. 착륙 기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근데 미국 나사에서 이걸 도와주기로 했고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련한 기술이랑 뭐 이런 걸 다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리호 발사 성공보다 사실 다누리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누리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아직 내년 8월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8월에 누리호를 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고 내년 8월에 또 요 달 탐사선까지 있다 그러면 이슈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막사는 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 번에 해먹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지상장비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 우리가 발사나 기체 제조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후 이제 위성체 발사체 제작 부분을 그러니까 먼저 지상장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위성체 발사체 제작 부분이 괜찮아질 거다. 우주항공을 바라볼 때 산업을 바라볼 때 먼저 지금 지상장비 기업을 먼저 해야 된다. 즉 무슨 기업? 저궤도 위성통신 지상장비 기업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지상장비 기업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아인데 이
글로벌 총고속 위성통신 기업인 이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앱. 영국에 있는 원앱. 네. 인텔리안테크하고 세트가 있는 이 원앱의 밴더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회사들이 탑픽으로 가장 보기에는 좀 쉽겠죠. 근데 인텔리안테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인텔리안테크를 18,500원에 잡았거든요. 2018년에. 지금 95,000원까지 갔습니다. 7배가 갔어요. 네. 그때 왜 팔았을까요? 제가? 저 35,000원에 매도했는데. 또 매도를 해야 수익이 네, 나니까. 왜 그때 35,000원까지 못 기다렸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수가 급락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 요때 잡았다고요. 요때. 네. 진짜 그냥 최저점이네요. 이때 강연했어요. 강연 어디서 했느냐? 박승예 TV 강연에 했었어요. 아. 강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강연회 한다고 해서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강연을 했었습니다. 강연회 때 제가 이들이 종목이 인텔리안테크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요렇게 근데 저는 어떻게 수익을 냈다? 예, 그냥 여기서 35,000원에서 홀라당 던져버렸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게 수익을 95,000원까지 갔는데 아. 꼴랑 2배 먹고 던졌어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자, 세트레가이 한번 볼게요. 세트레가이. 이것도 역시 원앱에 밴더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시고 있는데 조정을 현재 잘 받고 있는 상태, 잘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 일단 고밸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사실상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이 좀 사라진 상태다.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제노코를 볼게요. 제노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주항공에 상당히 좋은 기술이 많은 회사인데 제노코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노코 뭐합니까? 위성통신 제품을 주목적으로 군 정보 기술 체계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 케이블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고 써져 있죠. 예. 위성통신 탑재 분야 국산화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즉 적외도 위성통신 할 때 가장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뭐? 제노코 도대체 뭘 재놨는지 모르겠지만 제노코입니다. 네. 자, 제노코 보셔야 된다. 자, 반드시 그리고 소형 무장헬기가 있는데 이 무장헬기 사업도 지금 올해 있습니다. 3분기에 한국항공우주 제노코는 한국형 공격형 헬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제노코 반드시 제노차. 네. 쟁여놓자.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주산업은 끝났고 방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산업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주산업 보시면은 한국의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인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써였죠. 2022년, 2023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자세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방산 쪽 보겠습니다. 국내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방위산업 큰 변화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현금 미사일 사우디 왕자님들이 이 현금 미사일 몇 천만 원짜리 이 현금 미사일을 몇백만 원짜리 오토바이에다 쏘고 있어요. 네. 돈 많으니까. 네. 돈 많은데 뭐 어쩌라고 울면 쏴야지 그냥 방공이 지나다닌다는데. 예. 보통 이 현금 미사일 전차를 잡을 때 쓰는데 몇십억짜리 잡을 때 몇천만 원짜리 미사일 쓰는 건데 몇천 원짜리 미사일 쏴서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근데 오토바이가 훨씬 표적이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네. 맞추기 더 힘들어요. 근데 맞췄다라는 거. 아.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 전 세계 자주포의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자주포의 절반 이상이 다 K9 자주포입니다. 엄청난 수출을 했죠. K9 자주포 추가 수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요. 이미 폴란드는 자국 자주포 우크라이나 주고 새 자주포를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받아놨죠 지금. 자, 그다음 FA-50 고등훈련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고 K2 편차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고 자 기존의 북한 주적 육군 화력 중심에서 일본의 도발 그다음 중국의 유사시 북한 변화 가능성 때문에 강력한 공군과 해군도 필요해요 우리가. 자 공군과 해군력 그리고 원거리 타격 무기가 투자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국방력 6위를 자랑합니다. 근데 한반도 지형상 전 세계 1, 2, 3, 4, 5위 국방력 국가들이 직결해 있어요.
유일하게 5위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5위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아. 인도가 그냥 좀 멀어져 있어요. 네. 인도 정도는 멀어져 있어도 되는데 그다음 세계 1위 미국, 2위 러시아 2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3위 중국, 4위 일본 다 모여 있어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어떻게 된 게 전 세계 국방력 1, 2, 3, 4위가 다 감싸고 있지? 현재 그런 상태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독침 전략이다. 자, 독침 전략이란 건 뭐냐? 상대방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 국가 역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게 독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도 한국과 싸우려면 팔다리 하나 잘릴 각오는 하고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전략을 우리나라 현재 쓰고 있다. 즉 미사일 기술, 아까 우주항공 기술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우주항공 기술의 모태가 되는 건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미사일 기술.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야 결국 그게 대기권 뚫고 올라가서 우주항공 기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무미사일 개발이 결정적인데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으로 탄두중량과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했습니다. 자, 현무포 기준으로요. 탄두중량 2톤에 1000km 미사일까지 사거리가 가능해요. 그럼 탄두중량을 4분의 1로 줄이면 사거리가 4000km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4000km면요. 중국 끝까지 커버합니다. 중국은 도망갈 수 없어요, 절대.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사일, 현무포 미사일 기준으로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쪽 쏘면 올라가요. 떨어질 때 이 자유낙하 운동 에너지로 마하 10의 속도를 내서 떨어집니다. 이게 핵미사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마하 10 이상으로 떨어지잖아요. 핵폭탄급 위력이 나와요. 떨어졌을 때. 핵을 안 달아도. 자, 우리나라 이걸 이미 핵무기를 사실상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랑 다름없어요. 마하 속도 10 이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 현무미사일 시리즈만 우리나라 4,000발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현재 KF-21 차대세 전투기 사업 진행 중인데 이게 우리나라 유사 이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8조 원짜리. 현재까지 들어간 건 8조 원, 앞으로도 8조 원 더 들어가면 16조 원. 힘들다. 일단 네. 항공모함 핵잠수함 초대형 프로젝트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요 기업 뭐가 있겠습니까? 항공모함 핵잠수함 하면 대우조선해양. 예, 이 밖에 육군 공격형 헬기 사업 있다. 그러니까 뭘 보자? 한국항공우주. 앞으로 방산비리만 없다면 유망한 섹터예요. 방산비리가 없다면 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게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현재 보유 중입니다. 자, 항공우주. 자, 오늘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버텼어요. 자, 한국항공우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아픈 역사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월봉인데 2018년 주가 급락했잖아요. 2017년부터 쭉, 2016년부터 쭉 그냥 뭡니까? 그냥 하락 흐름이죠. 왜 그럽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방산비리 터져가지고 한국항공우주 해체될 뻔했어요. 회사가. 그거 그냥 겨우 살아난 겁니다. 지금. 방산비리 없다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고 또 추가로 제가 준비한 종목 미사일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다 요구시키는 킬체인 미사일을 현재 만드는 바로 그곳.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 임박한 바로 그곳. 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라도 몇 글자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6글자. 아, 6글자. 네. 7글자네요. 7글자. 8글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너무 힌트가 많이 나가서 금방 맞춰버릴까봐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우리 QR코드 스캔 하신 다음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말 많은 것들 커버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지정학적 이슈가 우리 증시 영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무사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요즘 같은 안 좋은 증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노란톡 안에서 교육과 함께 제7회 모의투자 대회 참가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종료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노란톡 접속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노란톡 안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